안녕하세요. 1월 과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첫 개강인데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모로 좀 애석합니다만,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. 이걸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모두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수업이니까 공법 전반의 틀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. 그다음에 국토개법 용어 좀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죠. 자, 오늘 공부할 사항이 부동산 공법의 전반 체계, 그리고 국토개법의 내용 중에 총칙 내용 중에 용어 몇 가지 좀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공법은 누구나 얘기하듯이 공법이 좀 과목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죠.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,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법이 6개 법률이 있고, 6개 법률이 모두 다 이제 법 조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법은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렵고, 두 번째로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, 생소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양은 많고 내용은 생소하고, 그래서 공부 전략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일단 양이 많다는 거는 공부하실 때 많이 줄여야 돼요. 많은 법을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양을 많이 줄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내용이 생소한 거는 수업 열심히 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슬라이드로 사례 같은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림도 띄워드리고 하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양은 절대 벌리면 안 되고 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전달을 할 거니까, 오늘은 일단 공법 공부할 때 전반적인 이 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양은 많이 줄이되 줄여진 만큼은 이제 줄여진 것만큼은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 되고, 정확하게 공부가 되려면 일단 체계가 잘 서야 됩니다. 내용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, 필요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좀 외우셔야 되는데, 그중에 가장 힘든 게 이 체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법 전반의 틀을 전체적으로 좀 그려보고 그 틀 속에서 내용들을 계속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. 자, 그러면 슬라이드 바로 보면서 좀 정리를 하죠. 자, 이게 배포된 자료, 부동산 공법의 전반 체계를 페이지 하나로 전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, 요 그림은 잘 안 보일 거예요. 이걸 다시 이제 구체화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건데요. 일단 공법은 총 6개 법률이 있죠. 이게 화면으로 안 보입니다만 여기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맨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쯤에 도시개발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른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건축법, 주택법, 농지법까지 해서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이 6개나 있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줄여서 공부를 하되, 이 전반적인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, 이 법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, 서로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.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토개법이에요. 국토개법을 잘 이해해야만 나머지 도시개발법, 정비법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국토개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법 전반의 체계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 그림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, 지금 오늘 정리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, 여기 국토개법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, 요거로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요걸 좀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 그림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, 자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,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. 법의 이름을 보면 법의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국토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. 국토 공간이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국토 공간이 잘 이용이 돼야 되고, 잘 이용이 되려면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계획에 따라 국토 공간이 이용되도록 하자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. 근데 이 법의 이름이 좀 기니까 수업 시간에는 국토계획법, 이걸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, 좀 바쁠 때 쓸 때는 국토법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계획법은 한마디로 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계획대로 국토공간을 이용을 해서
그걸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인데, 국토계획법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. 계획이 여기 보면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있고, 그 관리계획 내용 중에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, 또 뭐 실시계획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이 뭐냐면 요 도시군 관리계획. 이게 국토계획법 전체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국토계획법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잘 만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국토공간이 이용되도록 하려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토계획법을 잘 이해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잘 이해해야 국토계획법의 전반적인 틀이 쓰는 겁니다. 이 내용 중에 이제 도시군 관리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건데, 전체 틀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만 일단 쭉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정리된 내용은 법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의미를 최대한 줄여서 표현을 한 거고, 법에 있는 표현대로 다시 이거를 바꿔서 보시면,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. 31페이지에 가로 5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, 그 내용을 슬라이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. 그러면 슬라이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,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. 여기 뭐 말이 좀 빠져버렸네요. 다음의 계획을 말하는데, 다음의 계획이 6가지가 있죠. 첫 번째가 용도지역, 용도지구의 지정,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고, 두 번째가 개발자원구역, 도시자원구역, 시가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, 세 번째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, 네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,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, 여섯 번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. 이 6가지 계획을 통해서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게 국토계획법의 전체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요 내용과 관련된 거를 한마디 한마디 일단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먼저 이 계획의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 계획의 이름. 법의 내용, 법의 제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죠. 그러니까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려고 계획을 만들자라는 건데,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국토에 관한 계획이면 계획의 명칭도 국토계획이나 국토관리계획이나 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게 정상이겠죠. 근데 그 법 이름하고 계획의 이름이 뭔가 좀 서로 안 맞게 돼 있죠. 그 이유가 뭐냐면 국토공간이 나름대로 넓죠.